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롯데가 8개 온라인몰을 통합해 이커머스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유튜브가 한국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테슬라가 인력 유출, 사고, 현금 고갈 등 3대 악재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제한 규제 해제를 앞두고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이선미입니다. 5월 15일 경제뉴스입니다. 롯데가 8개 온라인몰을 통합해 이커머스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롯데쇼핑은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온라인 매출 20조를 달성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유통업계 1위 자리를 굳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온라인 사업 투자를 통해 옴니채널을 완성시킬 롯데만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롯데는 롯데닷컴 합병을 시작으로 신성장 동력인 온라인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유튜브가 한국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세대별 사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대는 전 세대 중 유튜브를 가장 오래 사용한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와이즈앱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유튜브가 가장 오래 사용된 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를 그룹 최상위 지배회사로 만드는 등 개편을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이 오는 29일 현대모비스 조총을 앞두고 엘리엇과 본격 위임장 대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현대모비스는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에서 해외 IR을 2회 실시하고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 분할 합병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찬성 위임장 얻기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조총 참석률을 70%로 가정할 경우 분할 합병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47%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해 지분 10%를 가진 국민연금과 외국 기관 투자자를 잡는 쪽이 조총 표 대결에서 이길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취업준비생을 1명이라도 더 붙들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면접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기업 채용 지원 사업을 하는 탤런트 앤드 어센스먼트라는 민간 기업은 취준생 3,000명의 데이터를 이용해 샤인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면접 서비스를 지난해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취준생은 스마트폰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든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용모나 말투에 휘둘리는 인간 면접관보다 되레 인공지능이 공평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어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23개로 늘어났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 규제 해제를 앞두고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주윤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윤성 기자. 우선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 규제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간단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합산 규제는 특정 기업 계열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3.3%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사실상 KT 계열인 KT 스카이라이프를 겨냥한 법인데요. 2015년 6월 시행돼서 오는 6월 27일 일몰을 앞두고 있고 현재 상임위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연장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이 합산 규제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기한을 연장시키자는 데 공감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어째서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건가요? 네, 합산 규제 일몰 시한을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국회에서 일몰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회의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는데요. 가방위 관계자는 6월 13일에 있는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사실상 4월 국회가 마지노선이었다며 일몰 시한 전까지는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합산 규제가 종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합산 규제 일몰로 발생할 파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합산 규제가 종료되면 현재 유료 방송 1위인 KT는 공격적인 점유율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선 국내 최대 통신기업인 KT가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경우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케이블 TV와 IPTV에 대한 시장 점유율 3분의 1 규제는 있지만 위성방송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KT가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가입자를 무한정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 규제 해제로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 도입도 모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협의가 있을까요? 네, 혹시 앵커님 넷플릭스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요. 네, 저도 동영상, 미국 동영상을 볼 때마다 이 드라마 하는데 편리해가지고 자주 확인하는데요. LG U+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상이 성사되면 LG U+ 가입자들은 별도의 전용 셋톱박스 필요 없이 편하게 LG U+ TV를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LG U+ 인터넷 TV에 넷플릭스가 도입된다면 LG U+ 가입자들은 편하게 넷플릭스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니까 기대되는 가입자로서는 좋은 서비스겠군요. 네, 그런데 넷플릭스 도입이 국내 콘텐츠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문제는 망 사용료 협상 등에서 넷플릭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체결될 경우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인데요. 유료 방송 업계 관계자는 후발주자부터 제휴를 시작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전략이라며 넷플릭스가 우위에 선 채로 유료 방송 시장에 들어오면 망 이용 대가나 아니면 수익 분배 이 문제들을 돌이킬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 규제 해제로 국내 유료 방송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인수합병과 콘텐츠 도입의 무리한 추진으로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윤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인공지능이 CCTV 화면을 검토해 아이의 현재 위치를 찾아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SKCNC는 어제 사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람 얼굴과 각종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비전 AI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전 AI는 대용량 데이터 검색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정확히 원하는 사람이나 물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SKCNC는 2달 시범 운영을 거친 뒤 7월 초부터 비전 AI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기업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반도체의 기본이 되는 실리콘 웨이퍼가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지난 1분기에 사상 최고 수준의 출하량을 기록했습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에 따르면 1분기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면적 출하량은 30억 8,400만 제곱인치로 분기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또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봐도 3.6% 성장한 수치입니다.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면 그만큼 가상화폐를 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CLC 파운데이션은 걷거나 뛰는 등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면 그만큼 가상화폐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코인스텝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스텝 설치 후 4,000보 이상 걸으면 운동 기록에 따라 칼로리 코인이 적립되며 이를 인터파크, 비즈마켓, 파트론 등 칼로리 코인 생태계에 참여하는 기업의 상품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은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서울시가 최대 2억 원, 최장 6년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이자 중 최대 연 1.2%포인트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부부나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부부로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에 있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내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해 청년 주거 포털에 등록하고 이후 서울시가 발급한 추천서와 추가 서류를 갖고 국민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됩니다. 미국의 유명 전기차 메이커 테슬라가 잇따른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조직을 철저히 재편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이승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승재 기자, 순항하고 있어 보이던 테슬라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미국 CNBC의 보도를 통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인력 이탈, 사고, 현금 고갈이라는 3대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우선 테슬라는 자율주행 차량 부문에서 미국의 규제 당국과 접촉하는 역할을 맡아왔던 매튜 슈월 부사장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산하업체인 웨이모로 자리를 옮기는 등 지난 7개월 동안 9명의 임원을 잃었습니다. 또 지난 11일에는 미 유타주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모델 S가 정차했던 소방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유럽에서도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재무 상황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겹치면서 테슬라의 상황이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고위 임원 등 핵심 인력이 유출되고 있고 또 잇따른 사고 발생에 재정 악화까지 겹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군요. 네.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요소가 테슬라에게 악몽처럼 다가올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무적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자사 핵심 라인인 모델 3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신규 모델 Y와 세미트럭 등의 신제품 생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요. 테슬라의 2017년 말 기준 현금 보유액은 34억 달러였습니다. 이에 반해 부채 규모는 94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이 매우 큽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모델 3 생산 부족과 재정 압박을 이유로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의미하는 B2에서 부정적으로 의미하는 B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최고 경영자인 머스크가 철저한 재편을 선택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머스크는 관리 구조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소통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비즈니스 성공에 핵심적이지 않은 부분을 과감하게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력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계속해서 빠르게 충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관리 구조부터 사업 재편에 인력 충원까지 머스크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외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헤지펀드 빌라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존 톰슨 CEO는 머스크가 마법을 부리지 않는 한 테슬라는 4개월 안에 파산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내놨고요. 또 다른 미국 언론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머스크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생산 지연을 해결하지 않는 한 공매도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네, 외신의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어 보이진 않는데 머스크 CEO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마블 영웅으로도 유명한 괴짜 억만장자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데요. 가끔은 허무맹랑하게 들릴 정도로 대담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왔지만 여러 악재가 겹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과연 이 괴짜 천재가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것으로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